이름 정희철,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엔트리 넘버 4번을 달고 활약 중입니다. 슈퍼레이스 선수 가운데 9번째로 센츄리 클럽, 그러니까 100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요. 2014년부터 슈퍼레이스에 참가해 지금까지 6000 클래스 우승은 5번, 올 시즌에도 4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챔피언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지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요. 올 시즌 3개 라운드를 남겨둔 가운데 전체 4위를 달려 통산 3번째 시즌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희철, 슈퍼레이스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여러분은 지금 스포츠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요즘 답답하고 무료하다 싶은 분들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한 번 찾아오는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6라운드가 이번 주말에 열리거든요. 자, 국 기자, 이번 주에는 여기로 가보면 딱 좋을 것 같아요. 네, 지난해부터 저희가 레이싱의 세계 속으로 안내해드리고 있는데 이번엔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열립니다. 현장 열기가 정말 엄청나거든요. 서킷을 질주하는 모습에 속이 뻥 뚫릴 텐데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네, 슈퍼레이스는 TV로 보면 잘 와닿지 않습니다. 현장에 가서 봐야 그 속도며 소리며 아주 제대로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슈퍼레이스의 열기로 안내할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빨리 만나러 가보시죠. 스포츠야 출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구독, 챔피언십 좋아요, 삼성화재 6000 알림 클래스에서 설정. 활약하고 있는 볼가스 모터스포츠의 정희철 선수와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부터 볼가스 모터스포츠 소속으로 김지현 선수와 함께 슈퍼레이스에 출전하고 있는 정우철입니다. 슈퍼레이스에서 가장 폭넓은 팬층을 가졌다는 선수인데 이렇게 서킷이 아니라 스튜디오에 나와보니까 좀 기분이 어떠세요? 우선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긴장이 되지만 이렇게 나온 만큼 즐겁게 방송을 좀 마무리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레이싱카 안에 있을 때 긴장이 더 되세요? 지금이 더 긴장이 되세요? 둘 다 긴장이 되는 건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 긴장감의 정도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레이스할 때 긴장은 아무래도 경쟁을 해야 되는 긴장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뭔가 많은 분들이 또 지켜보고 계셔가지고 긴장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긴장됩니다. 그러면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정희철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한번 짚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선형의 프로필! 이름 정희철, 국내 최고 권위의 모터스포츠 대회 CJ 대한통운 슈퍼레이스 삼성화재 6000 클래스에서 엔트리 넘버 4번을 달고 활약 중입니다. 슈퍼레이스 선수 가운데 9번째로 센츄리 클럽, 그러니까 100경기 이상 출전을 했고요. 2014년부터 슈퍼레이스에 참가해 지금까지 6000 클래스 우승은 5번, 올 시즌에도 4라운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시즌 챔피언은 2016년과 2020년 두 차례 지낸 최고 선수 가운데 한 명이고요. 올 시즌 3개 라운드를 남겨둔 가운데 전체 4위를 달려 통산 3번째 시즌 챔피언을 노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정희철, 슈퍼레이스의 정의를 다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어요. 슈퍼레이스를 대표하는 간판 선수인데요. 차곡차곡 쌓아온 이 성적들 한번 쭉 들어보니까 어떠세요? 레이스를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사실은 못했는데요. 좋은 성적들을 낼 수 있었던 것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레이스인 슈퍼레이스를 통해서 16년도, 20년도 시리즈 챔피언, 그리고 또 올해의 드라이버상을 수상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트리 넘버 4번을 달고 네. 계시잖아요. 근데 네. 매 시즌 바뀌는 선수도 많은데 네. 줄곧 4번만 다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을 때는 1번을 사용하기도 했었는데요. 1번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숫자를 만약에 사용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유년 시절에 사용했던 04번을 사용을 꼭 하고 싶었었거든요. 그래서 4번을 올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적을 한번 쭉 보니까요. 시즌 챔피언 2번 올랐는데 3차례 우승한 김의수, 그리고 조황우, 김종균 선수 다음으로 가장 많은 우승을 차지하고 있어요. 네. 딱 한 번만 더 시즌 챔피언 오르면 이들하고 좀 나란히 하는 어떤 네. 리빙 레전드, 살아있는 전설에 오르는데 올 시즌 우승이 좀 욕심이 좀 많이 나시죠? 너무나도 욕심이 나고요. 네. 또 말씀하신 앞서 이제 3회 이상 챔피언 하셨던 분들의 기록을 꼭 깨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부담감이 있을 것 같아서요. 누군가의 기록을 깬다기보다는 그냥 매년 좋은 성적을 내겠다는 마음가짐으로 하면 자연스럽게 그 기록을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올 시즌에 4라운드 때 우승을 하기도 했고요. 또 시즌 4위를 달리면서 좋은 성적들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 좋은 감들 계속
느껴지십니까? 아무래도 김재현 선수랑 굳이 이제 뭐 핑계를 대자면 저는 리타이어를 한 번씩 경험한 상태이기 때문에 슈퍼레이스처럼 이렇게 치열한 레이스에서는 리타이어의 한 번이 시즌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또 안 좋은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뭐 팀 포인트나 드라이버 포인트에서 선두권에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시즌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리타이어 한 번 하면 어떤 타격이 좀 있나요? 마지막 라운드에 뭐 1포인트, 2포인트로 인해서 그 시리즈 챔피언이 결정되기도 하거든요. 예. 이 리타이어의 한 번이 1포인트를 모자르게 해서 챔피언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안 좋은 결과였던 거죠. 2016년 그리고 2020년 시즌 챔피언에 오를 때와 비교하면 올 시즌 뭐 성적이랄지 뭐 경기력일지 본인이 만족할 만한 시즌을 혹시 치르고 있다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3라운드가 남은 상태인데요. 사실은 챔피언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 정도 이제 라운드에서는 3회 정도 이상은 포디엄에 올라야지 평균적으로 챔피언에 갈 수 있는 포인트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아직 한 번밖에 오르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좀 아쉬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남은 3경기를 전력을 다해서 제가 원하는 그런 시리즈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바로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올 시즌 역전 우승 충분히 가능하다. 하나, 둘, 셋. 제가 2020년 슈퍼레이스 시리즈 챔피언이 되었을 당시에요. 시리즈가 마지막 라운드에 제 시리즈 포인트가 5위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굉장히 운이 좋게도 또 제가 시리즈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그런 경기였었어요. 역시나 이제 제가 현재 시리즈 포인트 5위에 있는데 그런 또 똑같은 드라마틱한 그런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저는 또 챔피언을 해봤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 시즌부터는요, 팀을 이 엑스타 레이싱에서 볼가스 모터스포츠로 또 이적을 했어요. 팀원도 바뀌고 아무래도 환경도 달라졌기 때문에 적응하는데 좀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아무래도 뭐 낯선 환경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초반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이제 김재현 선수나 뭐 팀 감독님 또 팀원들이 너무나도 편하게 또 잘 저한테 맞춰주셔가지고 생각보다 굉장히 금방 적응을 한 것 같습니다. 김재현 선수가 이제 시즌 초반에 연습할 때 본인 차를 직접 타보라고 내주기도 했었거든요. 그만큼 또 저한테 잘 배려를 해주고 있어서 지금 완벽하게 적응을 제가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팀이 처음이기 때문에 양보도 좀 많이 하고 지금도 양보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승하는 데 있어서도 그 우승도 제가 양보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자체가 많은 적응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준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럴 거고 이제 두 번의 우승 양보는 없습니다. 정말 같은 팀이지만 선의의 경쟁 피 터지게 저도 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엑스타 레이싱에서는요, 6000 클래스에 데뷔한 2014년부터 쭉 함께 오다가 결별을 하고 그다음에 볼가스 모터스포츠로 이적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이렇게 이적을 한 건지. 아마 이제 뭐 이상한 게 있던 거 아니죠?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원하시는 대답은 뭐 팀 간의 불화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그만뒀다라는 대답을 아닌가요? 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그런 건 아니고요. 너무나도 잘해주셨고 또 다시 재계약하자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었는데 제가 이제 엑스타와의 동행을 이제 멈추게 된 이유는 이제 2021년 시즌을 끝나고 나서 뒤돌아보니까 그래도 제 레이스 인생에 뭔가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결심을 하고 팀을 이적하게 된 거죠. 모터스포츠라는 게 또 팀 내 드라이버 간의 어떤 경쟁이나 이런 것도 있잖아요. 네. 또 김재현 선수 쭉쭉 치고 나오니까 아무래도 좀 경쟁 심리라든지 의식되는 거 이런 것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한다면 똑같은 환경에 차를 제공받는 이 팀의 팀메이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의식되지 않을 수는 없겠지만 지금은 둘이의 경쟁보다는 팀이 더 잘 돼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크게 의식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은 다른 팀과 경쟁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요. 4라운드 우승할 때는 정인초 선수가 이제 먼저 우승하면서 맨 먼저 들어왔고 바로 뒤로 김재현 선수가 2위로 따라 들어왔는데 치열하기도 했고 어떻게 보면 팀 내 작전, 뭐 오더가 있었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혹시 뒤에서 뭐 김재현 선수가 추월하려는 어떤 시도 뭐 이런 거는 혹시 없었나요? 예선에서는 이제 김재현 선수가 제가 가장 선두 폴에서 출발할 수 있는 위치에 딱 이렇게 예선을 마무리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본인이 이제 2위인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달리지 않아도 되는데 한 바퀴를 더 달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 섭섭하긴 했었는데요. 결승에서는 김재현 선수가 뭐 형이 원하는 대로 편히 달릴 수 있게 본인이 뒤를 봐줄 테니까 막아주겠다. 네, 뒤쪽으로. 열심히 달리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실제로도 김재현 선수가 이제 제가 자유롭게 달릴 수 있도록 뒤에 차량들을 잘 디펜스 해준 덕분에 네. 이제 4라운드 좋은 결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 바로 들어가 볼게요. 돌발 OX 질문. 네. 김재현 선수가 페이스가 너무 좋긴 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내가 우승할 것이다. 하나, 둘, 셋. 맞습니다. 팀이 잘 돼야지 또 저도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거니까요. 지금은 뭐 김재현 선수보다 결국엔 내가 더 빠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시즌을 망치게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동안 경험상.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요. 마지막 라운드 때 가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결국은 같은 배, 같은 팀이잖아요. 두 선수가 올 시즌 좋은 성적을 내면서 볼가스 모터스포츠가 팀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위 한국 아트락스 BX 모터스포츠에 현재 단 1점 앞서 있는 그런 간발의 차로 앞서 있는 상황인데 개인뿐만 아니라 팀 우승을 위해서 뭐 김재현 선수하고 둘이 얘기를 많이 좀 나누고 있나요? 특별한 전략이 있다기보다는요. 아무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팀의 규모가 작다 보니까 대형 팀들을 상대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전략이라기보단 매 경기 최선을 다하자는 게 사실은 팀의 전략이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꼭 잡아내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항상 경기에 임하고 있습니다. 정희철 선수 지금까지 5회 우승하기까지 기록을 좀 보니까 인제 스피디움에서 초반에 3번 우승을 했고 나머지 네. 2군데 딴 데서 했는데 인제 스피디움에서 좀 강했던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특히 강했던 이유? 다 선수들마다 또는 그 지역마다 다 스페셜리스트들이 있거든요. 그 지역에, 그 트랙에 적합화되어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유년 시절에 타던 코스의 레이아웃이 인제 스피디움과 굉장히 흡사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 타던 그런 서킷의 레이아웃을 갖고 있는 것이 친숙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제 스피디움에서 조금 더 남들보다 다른 라이벌 선수들보다는 더 자신 있게 타는 게 좀 더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저만의 그런 테크닉이고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올 시즌 4라운드 때는요,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에서 우승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열리는 6라운드, 바로 또 이곳에서 다시 열리게 됩니다. F1 트랙 풀코스로 또 열리게 되는데 느낌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승했던 트랙이기 때문에 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있어서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기도 하고요. 또 엑스타레이싱 팀 소속일 때 타이어 테스트를 굉장히 많이 했던 트랙이기도 해요. 그래서 뭐 만랩이라는 이야기 하잖아요. 네. 뭐 10,000바퀴 이상 그 트랙을 주행했을 만큼 또 훤히 제가 다 내다보고 있는 트랙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라운드 우승한 영향으로 웨이트, 중량이라고 하죠. 네. 40kg을 안고 타게 되는 어떤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우승 가능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는 네. 몇 위 정도로 목표를 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뭐 핸디캡 웨이트를 이전 라운드에서 조금 덜어내기는 했지만 아직도 40kg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볍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드라이버들은 항상 핑곗거리를 찾으니까요. 굳이 핑곗거리를 찾자면 아직 무거운 상태인 것 같은데요. 큰 라이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겸 선수가 다음 라운드 이제 10kg만 얹고 이제 주행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웨이트가 있어도 빠른 선수인데 웨이트가 이제 많이 덜어낸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를 것 같다라는 예상을 하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조금 많이 의식이 되긴 하지만 저도 최대한 무게가 실려있긴 하지만 실려있지 않다라고 계속 체면을 걸어서 반드시 우승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레이서 경력 14년차 베테랑 레이서 선수로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지금껏 참 많은 레이스를 했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레이스는 좀 언제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모든 경기가 사실은 다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조금 더 기억에 남는 경기를 뽑는다고 하면 네. 2020년도에 있었던 슈퍼레이스 마지막 라운드 시리즈 챔피언이 결정되었던 그 레이스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제가 16년도에 시리즈 챔피언이 된 이후에 꽤 많은 공백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그 시간 동안 많은 고전을 하는 시기였었는데 그 시기를 이겨내고 또 챔피언이 됐던 해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해보다도 기억에 남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추승 레이스 어떻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마지막 라운드 때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어요. 뭐 제가 2위로 들어왔을 때 최명일 선수가 3위로 들어오면 최명일 선수가 챔피언이 되는 상황이었고 네. 최명일 선수가 4위로 들어왔고 노동기 선수가 5위로 들어오면 노동기 선수가 챔피언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들이었는데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저한테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작용을 해서 챔피언이 된 운도 굉장히 많이 따라줬던 그런 경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 많은 선수들과 경쟁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중에서 라이벌이라고 꼽는다면 또 어떤 선수를 꼽을지도 궁금합니다. 이 선수는 진짜 좀 이기기 어려웠다. 그리고 또 이 선수한테는 좀 배울 게 많았다 싶은 선수가 있을까요? 이 선수들은 팀메이트인 선수가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똑같은 차를 팀에서 제공받게 되기 때문에 똑같은 차 안에서 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그 선수보다 느리게 되면 본인이 이제 느리다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실력이 거잖아요. 그대로 드러나니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해 그 팀메이트가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김재현 선수가 저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요. 챔피언들 말고 최근에 아주 주의 깊게 보는 좀 잠재력이 있다. 좀 신경이 쓰인다고 할까요? 눈길이 끈다고 할까요? 그런 선수가 있다면 또 어떤 선수일까요?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GT1 선수들 그리고 슈퍼 6000 선수들 모두 다 잠재력이 높은 그런 선수들인데요. 그 중에서도 굳이 꼽자고 한다면 가장 현재 가까이서 지켜보고 있는 김재현 선수가 가장 잠재력. 오늘 김재현 선수 몇 번 등장하는 겁니까? 김재현 선수 옆에 예, 있는 예. 것 같아요. 같이 방송하는 것 같아요. 예. 팀메이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김재현 선수가 아직 어리잖아요. 어린데 이런 잠재력이 높은 선수가 국내에서는 너무나도 잘해주고 있고 해외 레이스에 간다면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정말 생각이 들게 할 만큼 정말 잘하고 있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진짜로. 네. 김재현 선수는 이제 또 군대에 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가니까 그 다음 시즌에 네. 정말 눈여겨볼 만한 선수가 있다면 누굴까요? 엑스타 레이싱 팀의 이창욱 선수가 잠재력이 굉장히 높은 선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좀 다듬어지지 않아서 결승의 페이스가 좋지는 않지만 올해 처음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텐셜이 굉장히 좋고 드라이버는 크게 내추럴, 논내추럴 이렇게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게 되는데 두 가지의 다 성향을 가지고 있는 보기 드문 그런 선수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항상 했어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굉장히 빠른 선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눈여겨보는 선수입니다. 내추럴하고 논 내추럴은 무슨 뜻인가요? 감각에 의존해서 타는 드라이버들이 있는 반면에 지형이나 지물을 이용해서 예를 들면 100m 표지판이 있으면 딱 그 100m 표지판 앞에서만 브레이크를 시작하는 드라이버들이 있거든요.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뉘게 되는데 대부분의 드라이버들은 이제 본인이 내추럴한 드라이버라고들 말하지만 실제로 알고 보면 논내추럴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창욱 선수는 제가 같이 레이스 해보니까 두 가지 다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선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희철 선수 정말 극한의 속도 속에서 레이스하는 모습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저는 잘 쉬어야 된다 또 생각이 들거든요. 알아보니까 사이클을 또 취미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세계적인 선수들이 사이클을 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심폐지구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레이스하는데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이클을 시작해서 또 취미를 하고 있고요. 또 레이서들이 이제 작은 이 콕핏 안에서 운전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체형이 전체적으로 큰 거보다는 조금 작고 왜소한 게 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또 사이클을 타면 살도 많이 빠지고 하기 때문에 또 취미로 제가 사이클을 즐겨 하는 편이고 이 사이클 대회에도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회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사이클 대회는 레이스처럼 1, 2, 3위를 겨루기도 하지만 몇 시간 안에 이런 정해진 이 거리를 완주했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완주하는 데 의미를 두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대회 네. 그 거리가 100km라고 네. 하는데 네. 사실인가요? 맞습니다. 100km를 자전거로 탄다라는 게 사실은 저도 처음에는 엄두가 나지 않았었는데요. 막상 타보니까 생각보다 금방금방 또 이제 키로수가 또 채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두 분도 기회가 되시면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요? 예, 알겠습니다. 몇 시간 정도 걸렸나요? 8시간 정도 8시간이요? 걸렸습니다. 네. 와. 산악지형도 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어필도 있고요. 네. 다운힐도 있고 한데 시합을 이제 출전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서는
자전거를 팔까도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한테 왜 추천을 저 혼자 힘들 수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정희철 선수 방송도 꽤 즐기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스포츠에 출연했던 조원희 위원 유튜브에 출연해서 맞습니다. 또 축구와 레이싱카로 대결을 하기도 했어요. 저도 그 방송 봤는데 굉장히 좀 특이하고 네.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하시게 된 거예요? 우선 제 개인 SNS를 통해서 조원희 씨께서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네. 같이 이렇게 한번 콜라보해서 공이 빠른지, 내가 차는 이 공이 빠른지, 정희철 선수가 운전하는 차량이 빠른지 한번 대결을 해보고 싶다. 네. 이런 제안을 해주셔서 저도 흔쾌히 같이 또 촬영을 했었던 또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겼나요? 어땠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차가 더 빨랐지만 이제 마지막 이제 또 행복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운전하는 차에 조원희 선수가 찬 볼을 넣는 그런 아, 맞아. 네. 트렁크에 넣는 네. 거였죠. 그런 뭔가 같이 좀 협업하는 그런 그림으로 촬영을 마무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신기하더라고요. 네. 또 달리는 차에다가 네. 공을 네. 차서 트렁크에 네. 넣는 것도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네. 한 100번 정도 시도했던 것 아, 같습니다. 100번이나 한 번 했던 거 아니에요? 그 영상 안에는 되게 멋있게 딱 두세 번 만에 된 것 네. 같지만 그런 줄 알았어요.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정희철 선수가요, 여러 매체에 나와서 또 레이싱을 알리는데 아주 적극적이라고 들었습니다. 거의 뭐 홍보대사급이신 것 같은데, 그러는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 모터스포츠가 사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지금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데 한국에서요. 사실 아직도 대중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이 팬들과의 소통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팬들이 없으면 이 모터스포츠도 없다고 생각해요. 이건 뭐 다른 스포츠도 역시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 개인을 위해서인 것도 있지만 이 모터스포츠가 조금 더 빨리 발전하고 대중화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이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또 이렇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말씀 듣다 보니까 이제 레이싱이 참 진심이다. 진심인 편이다라는 정희철 선수인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어떤 드라이버로 남고 싶은지 또 목표는 어떻게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후배들이 이제 후에 제 이름을 이야기했을 때 그 선수는 정말 멋진 선수였지. 뭐 빠른 선수였지라는 타이틀보다는 그냥 멋진 선수였지라는 타이틀이 남을 수 있는 그런 선수였으면 좋겠고요. 제가 얼마나 앞으로 레이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3회, 4회, 5회 이상 챔피언이 되는 걸 목표로 레이스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요, 6라운드 앞두고 팬들에게 보다 더 즐겁게 또 재밌게 즐길 수 있도록 정희철의 레이스는 이런 것이다. 또 나는 이런 레이스를 또 하니까 잘 봐달라 하는 게 있다면 뭘까요? 김재현 선수처럼 한 방이 있는, 임팩트 있는 레이스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결국 끝에 가서는 결국에 포디움에 올라가는 그런 레이스를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 제가 좀 고전하고 있더라도 네. 끝까지 지켜봐 주신다면 분명 좋은 이 결과로 이 피니시를 할 테니까요. 끝까지 좀 지켜봐 주시는 그런 관전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슈퍼레이스 이끌고 있는 정희철 선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0월 2일에 열리는 6라운드 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끝으로 정희철 선수 각오와 함께 우리 슈퍼레이스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6라운드가 곧 이제 열리게 되는데요, 영암에서요. 멀리서 오시는 만큼 멋지고 다이나믹한 후회하지 않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릴 테니까요. 꼭 현장에 오셔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